저희가 지금 이 송산그리시티 개발되면서 주민들이 지금 환경영향학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봄에 서풍이 이제 불죠. 이제 미세먼지와 같이 들어오면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그 수년 동안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밖에 빨래를 못 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진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이제 시청의 이제 담당자들도 바뀌었겠지만 계속 와서 좀 측정을 하게끔 이렇게 요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뭐 담당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홍보가 안 돼갖고 갑자기 여기 지금 자연불안인가요? 이 지역에.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될 그 주민들입니다. 인원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살아오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그 분진, 뭐 소음이나 이런 건 좀 거리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쪽 지역을 되면서 분진은 뭐 동물, 식물 다 좋지만 인간이 이 분진을 환경영향 평가할 때 사계절 혹시 측정을 해보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환경적 측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그 지금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했고 향후에 이제 본안 접수 전까지도 충분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어차피 이제 공사 시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공사 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준공 때 그리고 준공 후에 5년까지도 이제 사후 환경 조사를 통해서 분기별로라든지 계속 측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측정에서 저희가 이제 저감 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인 저감 대책을 아까 이제 수립해서 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운영 시 5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제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개화기에 분진이 발생이 되면 포도 수확량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그 바람이 이제 서풍이 불어서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에 뽀얗게 먼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게 되는 이 국책 사업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도 굉장히 반기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꼭 나오신 분들이 좀 인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 시 때 어찌다시피 그 현장 사무소에 있는 것처럼 현장 사무소에 그런 협의 내용 관리대장이라는 걸 비치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먼저 저기 먼저 쓰신 앞에 먼저 네, 앞에 먼저. 양이 많아서 좀 적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산그리시티 총연합회 회장 김성민입니다. 카페에는 이제 바람의 사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오늘 오늘 되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새돌동 분들 많이 계시나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새돌동 분들이 참 많네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적으려고 한 보름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좀 말씀 드릴 테니까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우리 새솔동의 미래와 생존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신세계 테마파크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가 화성시의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솔동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성공이라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에게는 성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송산그리시티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현재 신세계, 화성시,
수자원과 테마파크 현황의 문제로 여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신세계 테마파크 교통영향 평가에는 세솔동 교통대책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주민 여러분께 공시적으로 공유된 적이 없지만 저는 신세계, 수자원공사 그리고 화성시 수차례 세솔동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수자원공사는 세솔동이 테마파크 스타필드 차량의 주요 우회 도로가 될 가능성과 지금 현재 교통영향 평가가 진행되며 세솔동 교통이 지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 77번 국도, 스몰교, 시화교에 갇히는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마파크와 스타필드가 동시에 개장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옥이 됩니다. 이거는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는 장담하지만 100% 저희 세속동은 교통지옥이 될 거라 확실합니다. 일본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주변도 개장 후 수년째 계속 교통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개장한 수원 스타필드 인근 주민들도 심각한 정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테마파크와 스타필드가 동시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우리 세솔동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생존이 걸린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이 자리처럼 주민 설명회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교통영향평가는 이런 주민 설명회 자리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는 전문가만 있을 뿐이고 실제 교통지옥을 겪는 우리 세솔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예측한다 한들 매일 아침 저녁 77번 국도, 스몰교, 시화교에 갇히는 우리 세솔동 주민들의 현실적인 의견과 전문가들의 예측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교통 문제 해결 없이는 환경 문제 해결도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신세계와 화성시에 세 가지를 분명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솔동 교통대책의 명시와 차도교 추가 건립 검토입니다. 교통영향 평가에 세솔동 구간 77번 국도, 스몰교, 시화교의 구체적인 분산 방안과 함께 제2의 차도교 추가 건립 검토 및 추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대책이 빠진 교통영향 평가는 불안정한 평가이며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동대응체계 공식 구축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신세계, 화성시 총연합회 측 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예전 신세계 임원분께서도 앞으로 세솔동 현안, 테마파크 관련된 부분은 총연합회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조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 구조로 실행할 때입니다. 셋째, 화성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즉각적 개입 및 주민 참여 보장입니다. 화성시는 행정의 조정자이자 주민의 최후의 보호자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경희 의원님과 오진택 소통협력가님이 계십니다. 두 분께도 호소합니다.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화성시 또한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추천한 인물을 추가로 선정해 주시길 강력히 바랍니다. 시장님과 시의원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생존권 확보를 위해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세솔동 교통대책이 빠진다면 우리는 단합된 주민의 힘으로 사업 저지를 위한 결사항제도 불사하겠습니다. 저는
신세계 테마파크의 성공을 세솔동 그 어떤 주민보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세솔동 주민의 생존을 외면한 성공이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이제는 세솔동 주민의 생존권과 사업 성공을 위해 이 자리에서부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진정한 상생을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게 대부분 아마 교통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 분양이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럼 2030년이나 31년도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사람들까지 지금 현재 있는 77번 국도 그리고 수노월교 이 도로를 다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상태가 지금 명백히 미래 앞으로 벌어질 미래인데 어떻게 지금 그 정도 안에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앞으로 35,000명까지 그 커져갈 세솔동이 가장 중심에 있는 테마파크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우리 세솔동의 교통이 진짜 그 누가 보더라도 신세계가 보더라도 수자원에서 보더라도 화성시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계에서도 충분하게 세솔동 주민들과 교통 대응 그런 상생 협의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희도 화성시랑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시에서도 가장 고민을 하고 계신 게 70국도 부분과 주변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유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오늘 논의가 안 되더라도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환경평가 그 협의회 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다수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약간 서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한번 그 위원들끼리 같이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좀 주자라고 그런 의견을 표명을 했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오늘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의 이 질의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제 저희 심의위원들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교통영향평가 같은 부분은 지금 또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서면으로 주면 우리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환경영향평가하고 똑같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깐깐이 하니까요. 깐깐이.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100% 배제할 겁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어느 데도 그렇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세솔동 주민분들한테 많이 와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공론화를 하고 싶어서.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좋죠. 네. 근데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대로 교통영향 평가가 진행이 되면 저희는 출퇴근을 못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스타필드 같은 경우만 해도 엄청난 교통을 불편을 끼치죠. 대한민국에 있는. 근데 그 테마파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혹시 요새 그 가까운 나라에 있는 진짜 디즈니라든지 유니버셜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개장 시간은 9시, 10시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이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아침 7시, 8시부터 가서 줄을 씁니다. 여기라고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7시, 8시부터 와서 줄 서서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 출퇴근 시간과 겹쳐져요. 네. 그리고 이게 아무리 다른 도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오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비를 키고 오겠죠. 내비. 여기 계신 분들 다 내비 키고 운동하시죠? 처음 가는 지역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내비를 저희가 처음 키다 보면은 가장 맨 위에 뭐가 있냐면 최단 시간으로 안내를 합니다. 내비는. 그러면 최단식으로 안내를 하다 보면 큰 도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세속동의 좀 길이 그나마 덜 막힌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세속동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예, 왜 덜 막히니까. 그렇게 되면 세속동은 실질적으로 계속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방향성은 저희 세속동 주민분들과 맞지 않아요. 하나도 맞지 않아요. 여기 계신 대표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지옥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지옥 됩니다. 제가 지금 한번 할게요. 수원에 스타필드 이거 다 아시죠? 여기가 환경영향평가요? 교통영향평가인가요? 근데 지금이 와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그거 겁니다. 잘 만들어주시고 여기는 주가 환경영향평가인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저희는 저희 얘기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사회자분이 입장을 이해하는데 주가 뭔지 누가 뭔지는 왜 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서 입체적 피해 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좀 앉아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좀 앉아주시고. 문어리 주민인데요. 이것을 지금 10대째 살고 있는 허 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스타필드한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편인데 골프장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골프장 운영 시에 토양 오염이라든지 또 농약이라든지 좀 아까 보니까 농약의 문제가 약간 스쳐갔는데 구체적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토양 오염이라든지 그리고 토양 물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까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운영할 때도 똑같이 토양과 농약 오염에 대해서 발생할 여지가 많더라고요. 특히 오랫동안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미세먼지가 이동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지금 공사 차량이 양양 소유에서 중간중간 지금 공사하는 입구 앞에 중간중간 이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 시속이 한 60km, 70km 되면은 저 주변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처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하성시의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처는 없이 말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생산 차량 기재부터 이전 주변 지역에 있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환경 오염 문제, 토양 문제, 지하수 문제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거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운허의 시설 쪽에 왜 지금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왜 홍보가 거의 없죠? 화성시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지금 제가 시에서부터 시리, 문어 1리, 문어 2리까지 신월까지 해도 돌아다녀 보면은 거의 홍보가 없더라고요. 생각하다가 안 붙어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도어 문제인가요? 아니면 신세계 문제인가요? 아니면 화성시 문제인가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어영부영해서 환경 영향 평가 그 설명회를 갖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하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의심을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 담당자가 여기 와 계신 거 아까 이제 봤던 것 같은데 화성시 토양 화성시 담당자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연관된 혹시 질문이시면 화성시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승인기관하고 같이 상의해서 충분히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다고 하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지금 시리, 문홀이, 신현이군요. 1차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한 번도 훈련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으로는 이 설명이 영향평가 설명을 하다 그냥 한시하고 시차로 지나고 평가 이게 필수적 사항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필수적 사항인데 이 필수적 사항을 하기 위해서 슬쩍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여러분들 오신 것처럼 저희도 뭐 신문 공고라든지 뭐 화성시 공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통하고 또 시하고 상의해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홍보가 안 됐으면 이렇게 많이 참석도 안 하셨을 거고요. 저희가 여기 신화이 문호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한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가장 영향 평가를 받는 분들이 시위 문호리 신화이인데 없어요.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 거의. 하여튼 뭐 저희가 말씀한 부분 직접 뭐 혹시 연관된 그냥 같이 그러면 같이 안녕하십니까. 요 옆에 동네에 살고 있는 신의 일이 이장 신희철입니다. 저는 여기 내려온 지가 3년 정도 됐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여기서 계속 사셨고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비촌식으로 내려와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살게 된 거는 한 7, 8년 전부터 살았어요. 근데 완전히 이사 온 거는 3년 정도 됐죠. 근데 여기에 계신 저기 시아호 안에서 공사하게 되면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신의 1, 2, 문호리, 장전, 수월이 북부 지역이에요. 근데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그래 세설동은 지금 3만이 넘는 인구를 가졌으니까 이쪽에다 잣대를 내실 줄은 몰라요. 그죠? 우리는 49명, 50명도 안 되는 주민이에요. 신의 1위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면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원주민, 가장 접하고 있는 신의 일이한테 이런 대한 무슨 질이나 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한 예를 들을게요. 세설동이 여기 아파트가 단지가 조성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데가 신의 일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공사 차량들이 그 동네 길로 다녔어요. 새벽 6시, 5시 반부터. 몇 번씩 재료를 내고 놓도 그때뿐이지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년에 아파트 공사 토지 저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 미세먼지가 날라왔는지 꽃이 엉켜버렸어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저기 수자원공사한테 그걸 놓았어요. 보시면은 완전히 나무가 이렇게 털으면 털을 정도로 먼지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농작물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기 신의 일이 주가 뭐예요?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균 나이가 70이에요 거의. 제가 막내급이에요. 65인데. 그러면서 살면서 그래도 화성시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지역의 경기도가 발전하는데 여기가 들어오면 좋겠다 해갖고 협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한 협조를 하는데 원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사는 지금도 연례적으로 세설동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도 계속 그게 전례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우리 보러 그러는 거예요. 니네 부가가치 뭐가 올라가니까 조용히 있어라. 니네 이거 들어오면 니네 땅 가진 게 1,000원 된 게 10,000원 될 수도 있다. 누가 1,000원짜리 10,000원 달랬어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냥 조용히 농사 짓고 사는 게
좋은 거였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국책으로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화성시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화성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주민으로서 자꾸 협조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근방에 북부 지역에 있는 문호리, 시리, 뭐 장정, 수아리, 시대리 이런 분들에 대한 뭐 기본적인 저기가 있죠. 이거 환경 영향 평가 그래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따지는 건 알아요. 법규에 대고 법규 잣대에 돼가지고 이것만 통과를 시키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다 마시고 피해 있는 사람은 여기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마스크 1,000원짜리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 쓰시면서 좀 참아주십시오 해봤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일제시대도 아니고 교통이 안 되고 지금 우리 마을의 길들이 포장해놓은 게 다 깼어요. 공사만 하면 차들이 그걸 다 지나가는 거야. 레미콘이고 뭐 똥보고 25톤짜리 한번 새벽 6시에 지나가봐요. 집이 울려요. 집이. 아까 여기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원주민들의 피해를 덜 주면서 공사장을 둘러날 수 있는 도로도 확보해줘야 되고 그 옆에 지금 시내 이 옆에 세설동만한 세설 2동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 우리 주민들은요 고립이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토요일 일요일날 보세요. 이제 평일날도 차가 막혀갖고 출퇴시간 되면은 시내 1, 2, 1을 통해서 국도 마을길도 차가 꽉 차요. 노인네들 지팡이 짚고 그 이 집에서 이 집을 말을 못 가요. 저녁 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영양평가라고 해서 먼지 안 나는데 방진망선 한다 뭐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원주민들이 어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방안을 주민들한테 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호응을 조금 얻은 다음에 우리가 먼지 안 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양평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한번 예를 들어 세월동 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갖고 원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거는 거기에 몇 배 되는 공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수해낼 때 그 몇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저기 발전하고 공사 성공하는 거 바래요. 저도 주민으로서.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주민들 이렇게 발바닥 밑으로 보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하는데 주민들 여기 사시는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컸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세계에서 돈을 벌고 이런 큰 공사를 맡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제발 환경도 그렇고 우리 원주민들 서설동을 비롯해서 북부 지역에 있는 마을들 좀 생각해 주시는 그런 행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일블럭 사는 한국노라고 합니다. 지금 그 환경평가에서 발표는 안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시스 환경평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거로는 지금 여기 숙박시설 수요 산정에서 지금 경기도 평균으로 17.7%를 잡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국제 테마파크가 830만 명이 지금 숙박을 한다고 지금 계산을 잡으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국제 테마파크는 그 실세계 프라버티에서도 그렇고 체류형 숙박시설이라고 홍보를 하고 체류형 숙박시설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숙박률이 17.7%가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적게 나가서 아마 관광객들이나 숙박을 하는 수요분들이 이 계산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숙박을 하신 분이 많아지고 뭐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테마파크 안에서 안 끝날 거예요. 분명히 태술동, 뭐 문호동, 신해리 이쪽으로 막 대체 숙박을 하시거나 뭐 테마파크 내에 있는 호텔로는 이제 다 소화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주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걱정인 건데, 새어나오는 그 많은 관광객들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주민 입장에서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관광을 연계해가지고 태술동에도 이제 숙박업체를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주시던가, 그 두 가지 중에 화성시에서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일단 요 숙박 수요로 매우 지금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고려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영 평가를 알고 있는데요. 중점이 토질, 수질 여기에 돼 있어요. 근데 대기 쪽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여기 화성시 세설동이 그린시티예요. 그러면은 겨울철에 만약에 그 화석 연료를 떼는 공사 차량들이 그 매연이 나오면요, 화석 연료 매연이 다 국석동을 타고 세설동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린시티 취재도 저기 어긋나고요.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대기에 관한 내용이. 수질 토양에만 집중하겠다는데 환경영 평가하려면요, 토질, 수양, 대기까지 포함돼야 돼요. 대기 하나도 없어요. 아까 설명하신 거 보니까 뭐 대기 하나도 없어요. 특히 세설동은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를 해요. 그러면 그 화석연료 분진이 다 국석동하고 세설동으로 올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말로만 그린시티지, 그린시티를 저해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은 공사가야 되거든요. 그 주민들도 좀 보호를 받고, 시공사도 원하는 시공을 하고요. 저희는 그걸 말하는 거지, 그 뭐 사업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게, 아니면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도 없이 환경영을 평가를 설명하고 갔으면 안 돼요. 다음에 오실 때는 대안을 만들어 오셔갖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아까 대기질 말씀하셨는데, 대기질 관련해서 이제 한국 저희가 당연히 잡고 있고요. 소음 진동이나 수질 부분도 다 잡고 있는데, 대기질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시에는 당연히 이제 공사 차량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살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공사 차량의 뭐 방진 덮개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설치를 할 거고, 그리고 세균 세차 시설도 당연히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예. 그게 아니고요. 화석연료가 네. 해가지면요, 네. 검은 분진이 비산되면요, 네.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그건 살수의 그 방법이 아니에요. 네. 다른 방법을 찾아오고 집진 시설을 만든다 이런 걸 찾으셔야지, 정말 다른 쪽으로 네. 방향을 잡으면요, 동문서답하는 격이에요. 네. 핵심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핵심은 저쪽에 가 있는데 우리 저기 아니, 발표하시는 분은요, 다른 쪽에 가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사시나 운영시의 대기질에 대해서 뭐 비산먼지라든지 어떤 차량 운행에 따른 저감 방안, 영향 예측이나 저감 방안을 수립해서 당연히 전문기관하고 검토를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들을 또 추가적으로 주시면 당연히 저희가 지금 영향 예측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저감 방안을 수립할 거고요. 그리고 공사시부터 운영시 5년까지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함이 좀 없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환경영향 평가는 사전에 네, 교통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독립 P&D의 교통기술사 신원근 대표라고 합니다. 교통 부분은 저희 독립 P&D하고 주식회사 유신이 같이 공동으로 현재 교통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양사회에서 가장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하면서
주민분들한테도 최소화에 대한 피해를 갈 수 있는 형태로 교통계획을 일단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교통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접수가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 말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조성계획에 대한 일단 1차 협의를 화성시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을 들은 다음에 경기도에 이제 아마 11월쯤 돼서 교통량 평가에 대한 접수가 진행되면서 화성시와 그다음에 그 승인관 경기도, 그다음에 인접시인 안산시, 그다음에 교통평가 심의위원회 전문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오늘 교통평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별도의 주민 설명회 절차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이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뭐 주민들이 원하시는 100%를 다 방법들이 정말 필요한 것 계획들인 것을 확인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접수가 되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초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큰 전제는 신세계라는 그 사업 시행자가 어떤 뭐 공동주택처럼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가는 사업 시행자가 아닌 거고, 실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운영까지 계속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로 이제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그 실제 스타필드를 계획을 하고 매장을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차량들이 막혀서 교통이 막히면은 사람들이 오는 거를 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사가 안 되는 형태가 돼서 신세계 쪽에서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신세계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그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충분할 것 같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단계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 협약상에 그 테마파크에 대한 그 공사가 진행되는 진척 속도에 따라서 아파트를 그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단계에는 테마파크하고 1단지 그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스타필드하고 호텔 일부분과 골프장 이렇게가 1단계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스타필드나 월경 같은 경우는 언제 30년에 개장합니다. 좀 비켜주시죠. 네, 1단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30년에 개장합니다. 좀만 비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좀 듣고 네. 네, 먼저 하시겠습니까? 환경영향 평가에 아까 이제 교통 분야를 질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환경영향 평가할 때 교통영향 평가가 안 들어가는 것인지 하나, 그다음에 향후에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것인지. 제가 본 자료에는 교통영향 평가도 분명히 하도록 돼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2,800명의 연간 수요일은 예측되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반 문제를 우리 신월동 주민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생 방안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말한 게 없어요. 우리 환경영향 평가에서도 보면은 초안에 보면 사회 인구학적 영향에서 다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한 구절 들어가 있어요. 상생 방안에 대해서 할 계획이다. 저감 방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PPT 하면서 쏙 빼먹었어요. 여러 가지 대기, 토질, 생활환경 다 말씀하시면서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 대한 설명을 딱 빼먹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이 서면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심의하는 의원들이 그냥 보고 별로 해당 안 되나 하면 그냥 붙여질 수가 있어요. 물론 서면 의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했지만 여러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에서들은 공론하고 문서 하나 딸라놓고 그 심의위원 몇 명이서 파탄하는 거하고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생 방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교통영향 평가가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그 관광단지에서 그 방문자들이나 이용자, 상근자들이 이제 차량이나 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이용객을 고려한 교통 수요를 예측해서 얼마나 차량들이 유발될 거냐 예측해서 그 교통량을 기준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환경분야에서 다뤄지게 되고, 교통량 평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11월 정도쯤에 이제 접수하는 일정을 갖고 있고, 교통량 평가는 법적으로 별도의 그 주민 설명회 절차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환경 평가에 대한 그 분야이긴 하지만은 교통 분야는 뭐 미흡하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도 이런 공략 자료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어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상세 부분은 이따가 아마 그 신세계처 나중에 한번 좀 반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던 그 내비게이션 보통 켜고 오는데 그러면은 안 막히는 마을길 쪽으로 해서 마을길들이 좀 막히는 형태를 보일 거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스타필드 하남을 하면서 티맵과 연결해서 그 티맵에서 처음으로 했던 게 출입구에 대한 정보를 티맵에서 그 배치 분산을 하면서 어느 출입구가 막히냐에 따라서 출입구에 대한 위치를 보통 이제 그 큰 부지 같은 경우에 뭐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이런 형태가 되면은 주차장의 위치를 우선순위의 배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오히려 마을길 쪽이나 이럴 때 차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주민분이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거기를 정체 구간으로 일부를 지정해서 차량이 글로 안 가게 한다. 이런 시스템은 팀업하고서 딴 데도 지금 고민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또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저희는 계속 고려하면서 주민들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 티맵을 이용하지 않고 네, 티맵과 카카오맵과 네이버까지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세종동 네. 주민분께서도 그 질의하신 게 그 부분이 아니고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그런 주민 설명의 자리가 없으니 그런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저도 아까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주민분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없다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현재까지는 뭐 교통량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안 할 겁니다. 어떤 겁니까? 계획이 없으니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계획은 없어서 하지 않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민분들한테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주시고 지금 교통 관련해서 어디 지금 책임자예요. 네, 교통 분야 계획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부 대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할 때 근거를 11조 같은 거 썼죠. 7조에 보면 여러 가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이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교통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냐? 네,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교통량 평가 분야가 다뤄지진 아까 않습니다. 이걸 한 거는 법조항이 뭐지? 법조 아까 설명하셨는데 아, 이거 네네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서 이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조에 하고 시행령 몇 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오늘 그 설명의 개최에 대한 근거 법령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환경영향 평가할 때 제가 본 자료에는 7조에 보면 여러 가지 꼭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도 평가해서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좀 찾아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교통환경 평가가 정말 주민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쓱싹 자기들 편한 대로 하는 것인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인지 명확히 좀 밝혀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피드백을 어떻게 주실 건가요? 피드백 방안이 있나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까 14일간 결과에 대해서 뭐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서면을 작성을 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주시나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과 지금 학부모님들에 대한 신뢰가 다 깨질 것 같거든요. 여기 그냥 떠들 뿐이에요. 떠들 뿐이고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내는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제법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추후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어떻게 소통할 거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거가 있어야 우리가 여기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좋은 말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여기 나왔던 내용에 대한 답변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거에 나온 거에 추후 또 액션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안 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안도 여기서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그 환경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 뭐 인구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아마 저희 평가목에는 인구 부분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평가목을 그 평가서에 공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설명에는 주요 항목이 아니라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 또 하나 이제 아까 주민분들이 말씀하셨던 오늘 설명회라든지 또 서면으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 여부 결과에 대해서 14일간 그 인터넷이나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법적인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화성시와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어떤 상황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서 그러면 하실 거냐고 진행하실 거냐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진행을 안 하고 다 하신다는데 왜 진행을 안 하세요?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있다면서요. 화성시도 알고 신상이도 알고. 근데 왜 진행을 안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제일 지금 심각한 부분이라고 다 인정해놓고 이상하잖아요 주민으로서. 아니 환경평가 중요하죠. 교통 지역될 거라는 거 다 아신다고 하면서 편집도 없다고 하고 아직은 뭐 아신다면서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아신다고 다 하시잖아요 지금 다. 근데 그러면 지역 주민으로서 그러면 지금 빨리 이거 진행하는 거는 왜 뭐 말씀 좀 하시라고 했더니 근데 그걸 진행 안 할 거예요? 아는데 왜 진행 안 하죠? 왜 제일 왜 안 되는데 왜 진행 거에서 들어보니까 아니세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교통량 평가는 지금 환경영향 평가 초안처럼 주민 설명에 대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교통량 평가에 대한 부분을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개발해서 지금 입주하신 이제 주민분들이시잖아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송산그리시의 땅을 사서 입주하는 입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한테는 민원인이 아니라 사실 고객분들이십니다. 저희는 그 다른 사업자들처럼 여기서 뭔가 분양 사업을 하거나 매매를 해서 털고 나가서 이익을 못 도망가는 사업자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주민분들이 민원인이지만 또 고객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현재 계신 분들의 우려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캐치해서 반영할 겁니다. 하지만 다만 아직 교통량 평가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주민분들과 소통할 거고요. 설명에는 법적으로 절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성시도 그렇고 이제 새월동의 회장님도 그러시고 말씀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모든 주민분들이 모여서 말하는 건 어렵겠지만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 그러면 민, 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도 주민분들이 이 송산그리시티 입주민인 것처럼 저희도 송산그리시티 입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가셨고 저도 오늘 이제 지역 주민들의 하지만 이게 비단 새솔통이 아니라 이제 많은 지역들이 좀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결심한 거는 여기 우리 화성시 이제 교통과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 환경영향 평가를 또 이제 한 부서에서 교통 평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예 민간협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산 그린시티가 됐든 아니면은 테마파크가 됐든 이 주제로 해서 저희가 완공되기까지 그 민간협 협의체를 조례로 만들다 보면은 그 부분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발의를 해서 여기 계신 농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생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좀 할 수 있게 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만들 때 여기 뭐 신세계도 포함해서 수자원 그리고 화성시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거기에 뭐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민의원 전문 지역 주민들이 대표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줬지만 좀 대표로 주민 대표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교통량 평가도 신세계가 못하면은 화성시에서 해주세요. 화성시에서 이게 화성시 주민에 관한 건데
화성시에서 못할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반드시 이 교통량 평가에 대해서 조만간 다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좀 대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충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시면서 빠짐없이 그 의견서에 의견 좀 적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개발자문당 상무 이상현입니다.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늘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주민분들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 이제 저희 사업자와 차이는 저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주민분들은 진짜 엄청 앞서 나가세요. 엄청 앞서 나가고 당장 뭐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당장 내일 뭐 트럭이 다닐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 저희가 이게 처음이죠.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저희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그래서 첫 자리인 거고 주민 의견 되게 많이 들었고 또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뭐 공사할 때까 이제 그 문놀이랑 신내리 그 주민분들 얘기하셨는데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희가 어떻게 공사할 거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질 거고요. 항상 또 그렇게 사업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계속 이제 여기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주민들과 같이 섞어가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교통 주민 설명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교통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교통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되게 좀 이제 복잡한 것 같아요. 교통은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사람으로 말하면 핏줄이라고 그럴까, 어느 한 부분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 부분이 아니라서 그거는 주민 설명회 따로 법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기고, 근데 주민들하고 저희가 어떻게 교통 개선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죠. 아까 전에 계속 걱정하시는 게 날림으로 뭐 깜깜이로 하는 거 아니냐, 계속 공유해 드리고 저희가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 그걸 계속 공유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따져볼 거고, 또 시청에 저희가 요청할 거 요청하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건데, 또 교통을 할 때는 되게 좀 좀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아요. 환경은 주민분들이 의견서 이렇게 주민 설명 의견 듣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왜냐면 교통이 이렇게 각각의 또 동네마다 의견도 다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 같고, 뭐 저희가 제시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이고. 상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생은 통상 이제 그 저희가 지역 협력 계획서라는 걸 이제 나중에 제출하게 돼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화성시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 이쪽에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이제 협력 계획서를 협력을 하겠다 이걸 제출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25년이잖아요. 한 29년쯤에 제출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을 스타필드도 솔직히 이제 스타필드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견 듣고 정리해서 또 주민분들이 다시 그 의견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화성시하고 또 관련 시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만 또 시간 주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 환경영향평가 총괄대학 주민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전문가분들 그분들 모셔가지고 한번 회의도 한번 하죠. 네, 그것도 한번 좀 의견 주시면 저희가 화성시하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꼭 마련을 해줘야 돼요. 네, 일단 교통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오시라고요. 꼭 모셔가서 이런 자리를 또 한번 해요. 그러니까 알겠으면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교통 전문가들. 네. 업무 수행하고 있는 유신의